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존감이, 셀프이스팀이 낮아지는지 그 원인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제목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외모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 외모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성적, 학교, 어느 학교를 갔는가, 안 갔는가, 이런 것들, 또 능력, 재능, 외모 같은 경우는 남자들 경우 키 작은 거, 아니면 너무 마른 거, 아니면 너무 뚱뚱한 거, 이런 것들, 여자들 피부, 머릿결, 머리카락, 몸매가 날씬하냐, 안 날씬하냐, 아니면 분위기가 어떠냐. 정말 제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가장 민감한 게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자기 외모를 비판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막 정말 이 얼굴 안에서도 눈이 어떻게 생겼고, 얼굴형이 어떻고, 턱이 어떻고, 귀 모양이 어떻고, 아니면은 무슨 이마 여기가 어떻고, 코는 너무 여기가 코 모양, 콧볼이 와, 진짜 목도 굵기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어깨는 어떻고, 진짜 허리가 이러고, 허리가 길고, 아니면 허벅지가 너무 두껍고, 아니면 다리가 심지어는 무릎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발목이 가늘고 굵고, 정말 있잖아요. 보면, 손가락 길이가 어떻고, 진짜 몇백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자신감이 없는 그런 것들이 셀프이스팀에서 거의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혼적인 차원의 셀프이스팀과 영적인 차원의 셀프이스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혼적인 차원의 셀프이스팀이에요. 네, 가장 기본이 외모에 대한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그 외모에 대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셀프이스팀도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친척들이, 그리고 우리 고모,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우리 집은 서로 다 예쁘다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연예인 할 정도로 예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 충분히 압니다. 내가 최고로 이쁘다 절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 보면서 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모든 게 정말 제가 마음에 들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예쁘다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 근데 이거는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외모 자체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학교를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엘리멘터리 스쿨 들어가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얼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한국은 무슨 특목고 이런 거 들어갔느냐 못 갔느냐 이런 거, 또 미국에서는 어떤 대학을 갔느냐 이런 것들도 자존감에 영향 되게 많이 줄 수 있고, 특히 한국에서 스카이, 그리고 서울,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에서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서울대 갔느냐 연고대 갔느냐 이런 거, 이거를 좋은 대학을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가 자기의 셀프이스팀에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은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이런 것들이 인생 전체에서 자기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생 우울증에 걸려서 사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어떤 좋은 학교를 갔느냐, 이것이 자존감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IQ가 높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 별로 많이 안 해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게, 머리도 되게 똑똑하고 천재적인데, 거기다 노력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가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100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뭔가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거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타고난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한테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 뭐 스포츠 하는 거, 미국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스포츠 하는 거는 한두 개씩은 꼭 애들이 하고, 뭐 그 대학을 갈 때 요즘에는 공부만이 아니라 뭐 예체능으로도 뭐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기가 능력이 있느니, 뭐가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특히 자기 집이 그러니까 집이 있느냐, 없느냐, 뭐, 방 한 칸짜리에서 사느냐, 뭐, 자기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마를 버느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또 자존감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런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도 자존감에 정말 많이 영향을 주죠. 이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 자존감이 낮아져서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자존감이 낮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인 측면, 특히 보통 사람들이 나는 성격이 참 좋아, 아니면 나는 성격이 너무 나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좀 약간 외향적인 측면에다가 좀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성격을 상당히 그 성격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내성적인 우울질이나 점액질의 사람들은 자기가 별로 성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타고난 성격이 있으면 그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이제 그 성격에서 장점이 강화되고 약점이 약화되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여러분 자기의 성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장점을 강화시키시고 약점을 약화시키시면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혈질들은 또 자기 성격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남한테 너무 관심, 애정,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자기 자신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요. 막 정신없고 과장하고 남 탓하고 말 많이 하고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 되게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자기도 알지만
또 그런 자기 모습을 되게 싫어하는 거. 이것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담즙질 사람들은 자기가 남이나 상황을 너무 심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능력을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 그리고 너무 일중심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성급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거,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 자기도 알아요 사실 그런 거, 그리고 강압적인 거, 강박관념이 있는 거, 남을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거,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 심하게 자기의가 너무 강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우울질의 성격, 특히 우울질이 자기 성격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 네 가지 성격 중에서는 우울질 성격이 자존감이 제일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완벽주의가 있고, 또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 생각이 깊고 멈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괴로워하고요. 자기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남을 이렇게 보면은 자동으로 막 분석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지금 어떻겠다. 너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나치게 심각하고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도 자기가 싫지만 자꾸 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보고 남을 보고 실망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데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서 행동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답답해하고요. 또 자기가 너무 센시티브, you are too sensitive, 이거를 되게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가 센시티브한 걸 알아요. 그래서 예민한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성격을 싫어하는 거 있고, 또 점액질은 자기가 게으른 거 되게 싫어하고, 점액질 성격 자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중에 제일 아마 최고가 게으르다라는 거, 그리고 갈등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도 있고, 직면하지 못하고 열정이나 활력이 없는 거, 의지, 의욕 이런 거 없는 거, 거절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하고 옹고집적이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고 항상 주저하는 거, 이런 점액질의 단점들을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좋은 면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자기의 좋은 면을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면 셀프 이스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부부관계,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라고, relationship이 이 셀프 이스팀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 경우, 그 다음에 가족들의 관계, 우리 집은 가족들끼리 되게 친밀해, 우리는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의 부부관계, 자기가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자존감이 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이 있나? 친구한테 인기가 있나? 친구하고 오랫동안 계속 친구 관계를 잘 유지했나? 라고 하는 어떤 친구 관계, 그리고 자기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없나? 또 뭐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청년들은 애인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요. 특히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렸을 때 분리당한 경험이 있는, 왕따 당한 경험이 있었을 때 이 자존감에는 정말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 정신분열증, 그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을 만큼 분리당하는 거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았느냐도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내가 사랑을 받았나 아니면 관심을 받았나,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이 어떤 사랑, 관심, 인정받는 거,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acceptance 받는 거, 칭찬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그 느낌,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나? 그리고 안정감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나? 아니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는 칭찬도 못 받았다. 그리고 무능력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자존감이 사실은 낮아지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되어야만 셀프 이스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셀프 이스팀이 낮아지고 높아질 수 있는데요. 부모가 지나치게 강압하고 과보를 하고 완벽주의적으로 계속 자녀들한테 완벽주의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벌하고 막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거부하는 양육 태도, 이것이 자녀가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꼭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하고의 관계에서가 사실은 거의 셀프 이스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치심, 정말 이 자존감 낮은 것의 가장 핵심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수치심은 뭐냐면, 내가 가장 창피하게 느끼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 남한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나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심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만 하는 거고, 이것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블랙홀이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 제가 지난번에도 완벽주의 설명했죠. 완벽주의는 잘한 거는 신경 안 쓰고 잘못한 거, 실수하는 거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는 부족한 존재다 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의 감옥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을 낮게, 셀프 이스팀 낮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지적당하고 계속 잔소리 듣고 비난당하고 비판받았던 상처,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든 선생님에게든 친구들에게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계속 지적, 비난, 비판 당한 것들, 이것이 자존감 낮은 것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이제 돌아가셔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남하고 비교하는 거, 컴페어 하는 거는 정말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너무나 큰 원인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정말 좋은 학교, 제가 상담하면서 막 스탠포드 졸업하고 뭐 하버드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스탠포드, 하버드, 막 예일, 뭐 프린스턴 이런 데 다 졸업한 사람들은 다 자존감 높을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상담해봤어요. CEO, 막 여기 미국에서도 유명한 회사의 CEO, 이런 사람들도 상담해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유명한 회사 사장이면은 엄청 자존감 높겠지? 예전에 아주 멋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랭킹이 전 세계 전체에서 나는 과연 몇 등 정도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는 전체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비교의식, 자기 특히 중간에 미들 차일드 신드롬 있는 애들, 자기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더 잘 나가고 이랬을 때 또 막 그 형제하고 비교하는 거 열등감 느끼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또 교회 사람들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이런 데서 살고, 누구는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어떻고, 누구는 예쁜데 어떻고, 그리고 또 자기 부모하고 자기하고도 막 비교하고, 이게 정말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비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열등감. 네,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가 나는 이 부분이 이거 못해. 공부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능력에 대한 열등감, 돈에 대한 열등감, 이런 정말 온갖 열등감들 때문에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열등감하고 자존감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감하고 또 자존감하고도 또 달라요. 자신감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다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존감은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신감은 있지만 자존감은 낮을 수도 있고, 자존감은 높지만 자신감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상처로 인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상처 때문에 생긴 거절감이나 두려움 또는 실망, 낙심, 좌절,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수치심, 불안,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 이 감정들 때문에 해결 안 된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들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뭐 상처 때문에가 생기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장애, 멘탈 디스오더 이런 것들, 그래서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든지 감정에 너무 사로잡힌다든지 또는 막 불안 장애, 공황 장애, 강박증, OCD죠. 그 다음에 막 의심하고 망상이 생기고 조울증이나 우울증 또는 뭐 조현병,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격 장애를 보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막 보면서 자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존재 자체하고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사실은 분리를 시켜야 이거는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나의 무엇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문제를 분리를 시켜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셀프 이스팀이 낮아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꼭 상담을 받으시고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털어내시고 이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자존감 높은 진짜 사랑받는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